네, 서울에서 전해드리는 인물 포커스입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민주당의 박재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년 만에 우리 부산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는데요. 부산에 또 민주당 의원 5분 아닙니까? 흔히 저 갈매기 오형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여당이 되셨으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애쓰는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각오랄까요?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명 의원이 처음부터 상임위를 다 나눴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한쪽에 집중하지 말자. 네. 그래서 자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당 되기 위한 노력도 그때는 해야 되지만 이제는 여당이 됐으니까 지역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또 다음 선거나 또 부산의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앞장설 때가 됐으니까 아마 각 상임위별로 다들 열심히 할 것이고 또는 지역 주민이든 누구든 간에 일이 있으면 문의하고 또 저희들 만나러 와서 알려주고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저희들도 배워서 더 부산 발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탈원자력 발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차츰차츰 줄여 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공약으로 세우셨는데 그래도 어떤 정책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고리 오륙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원전이 주기가 끝나면 이제 원전을 좀 안 짓는 거로 설계 수명이 끝나면 이제 폐기시키고 또 새로운 원전은 안 짓는 거로 해서 고리 1호기도 이제 폐쇄 결정이 났듯이 월성 1호기도 곧 이제 수명이 다 했으니까 폐쇄를 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2030년에 20%까지 올린다. 이런 정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맞추어서 저희들 정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설계 수명이 다 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를 시킨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가 넘고 이미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산업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거로 인해서 5, 6년에 걸쳐서 원자력이 보통 5, 6년 지지니까 20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이 들어간다. 이런데 이거를 안 짓게 되면 부산 경제 발전에도 위축이 된다. 이런 한간의 논리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이걸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에 새로운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했을 때 또는 부산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걸 지었을 때 발생하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해체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 문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비용보다 엄청난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에너지 이제 벨트를 만들어서 아마 5만 개의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창출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올 수 있어서 1조 원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1조 원으로 인해서 다음에 향후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멈춰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게 더 낫다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의 비용을 생각하면 굳이 꼭 비용만은 아니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러면 또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전기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지금 낮은데 1.1%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걸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선진국의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도 그래 갈 수밖에 없겠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됩니다.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게 되면 지금 핵연료를 없앤다 하더라도 핵에너지를 없앤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력이 모자라든지 이런 거는 전력 수급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탈원전 관련해서 특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20가지 넘게 발의가 됐었는데 참 심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고려 오르코기 같은 경우 지진이 난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저도 법안을 마련해서 원안위의 법안까지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여야가 협상을 하질 않습니다. 저도 법안 내용 봤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법안이었는데 예, 심의조차 안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그 인식을 갖다가 주민들도 하고 있고 국민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야 협치에 의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 또 우리가 에너지 정책이 이렇다 하지만 그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탈원전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서 함께 또 견학관 가보고 뭐 이래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